오늘부터 전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이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여행객들의 불만도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38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정부 개방을 위한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됐지만 양당의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4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콜센터 사기를 벌인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의 무료 전자세금 신고 서비스 디렉트 파일이 오는 2026년 세금 신고 시즌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가에서 강한 파도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파도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변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항 수십 곳이 항공편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소비자 경제 심리도 크게 악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사태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저지 누워크 공항 항공편 취소 알림이 전광판에 뜹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 관제사 부족과 피로도 증가로 항공편 숫자를 아예 10%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항 40곳에서 오늘 하루만 8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예산안 의회 통과 실패로 연방정부가 멈춰서는 셧다운 사태가 두 달째 접어들자 급여를 받지 못한 관제사들이 속속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o it'd be really scary to miss it and try to have to figure out things from there. And your nephew's baptism. Yeah.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동의만 하면 2분 내 끝날 일이라며 또다시 야당을 탓했습니다. It's up to the Democrats. Democrats have voted 14 times to hurt the country. 또 자신의 집권으로 어느 때보다 물가가 낮다며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인 생활비 부담 문제를 야당의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It was a con job. Affordability, they call it, was a con job by the Democrats. 연방 공무원 대량 휴직에 이어 각종 보조금 지급도 지연되는 상황.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셧다운 사태 여파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0.3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오늘 발표됐어야 할 정부 공식 고용 통계는 공개가 지연돼 데이터 깜깜이 상태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감축이 시작되면서 여행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항공 인력이 부족해지자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을 10% 감축하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규모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요크 공항의 한 직원은 오늘부터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행객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대체의 교통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se politicians need to get their act together, man. It's just crazy. I mean, come on, people. What's wrong with you? You know, just get it together.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국제선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nternational flights are not going to be impacted, and there's a reason for that. I appreciate the question. We have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we abide by, and because of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I'm not going to impact those international flights. And because if I do, what will happen is we have other countries that are waiting to have a breach of those contracts from the U.S. so they can cut down American flights
and that would have a very long-lasting impact on our ability to send travelers from the U.S. to those partnering countries that have the agreements. Yes. 한편 항공업계의 혼란과 여행객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면서 정부 셧다운을 종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는 방안으로 정부를 개방하는 대신 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This is a reasonable offer that reopens the government, deals with health care affordability, and begins a process of negotiating reforms to the ACA tax credits for the future. Now, the ball is in the Republicans' court. We need Republicans to just say yes.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비판하며 오바마 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learned that the Obamacare exchanges just didn't work. We were told they would lower the cost of health insurance and that it would make health insurance more accessible. It's done neither. And we need to fix it. We need to design Obamacare subsidies or Obamacare exchanges like somebody designed them on purpose. What Chuck's proposing is we just maintain the status quo. It's just putting a fresh coat of paint on rotten wood. 상원이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타협안이 언제 어떻게 도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의 65%만 지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긴급 자금을 활용해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만이 예산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을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But in the midst of a shutdown, we can't have a federal court telling the president how he has to triage the situation. We're trying to keep as much turned on, we're trying to keep as much going as possible. The president and the entire administration are working on that, but we're not going to do it under the orders of a federal judge. We're going to do it. 푸드스탬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주는 부분 지급을 시작하거나 주 자체의 자금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임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들이 식료품비와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국제 전화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인도와 태국, 아랍에밀리트 등에 근거를 둔 콜센터 사기 조직이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노인 500여 명에게 기술 지원과 환불 사기를 벌여 4천만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고장 수리나 기술 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뒤 환불 절차라며 추가로 돈을 빼앗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22명 가운데는 25살 한인 이지호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샌디에고 일대에서 검거됐습니다. FBI는 이들이 피해자 돈으로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여러 계좌를 통해 세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한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주범들에게 최대 징역 40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때 주민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아이오와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아이오와 대학 캠퍼스 인근 벌링턴 스트리트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n they started kind of looked like they were almost punching each other, and then, like in the midst of a punch, saw like a gun pull, and you heard the shot pull off.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자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를 발송했고 대학교와 아이오와시 공공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대피령은 1시간여 만에 해제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영과 활동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국세청의 온라인 무료 세금 보고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S 무료 전자세금 신고 서비스 디렉트 파일의 효율성이 낮고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렉트 파일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돼 2년간 운영돼 왔으며 사용자는 별도 세무 프로그램 없이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세금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다양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디렉트 파일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세금 신고 시즌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전역에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산림관리국은 현재 많은 카운티에서 가뭄과 함께 산불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 fires that we do have are a lot tougher to extinguish. The fuels want to burn more completely. The heavier fuels want to burn more completely. And the fire wants to burn down into the ground through the root layer. 특히 베드포드와 보테투르 카운티에서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쓰레기와 낙엽 소각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당국은 가뭄이 이어질 경우 산불 경계 기간을 연장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변가에서 킹 타이드와 강한 파도로 인해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중심으로 해수면이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킹 타이드 현상과 높은 파도가 겹치고 있다며 파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온 강한 파도가 맞물리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말리부, 벤츄라 등 남부 해안에 3에서 8피트 높이의 파도가 발생하고 있고 해변 주차장과 산책로, 저지대 지역에는 바닷물이 유입돼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실비치에서는 산책로가 잠겨 복구 작업이 진행됐으며 당국은 추가 피해를 대비해 모래 방벽을 구축하고 해변가에 모래주머니 배급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도 강한 파도와 급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에게 해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마약선 공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국제 해역에서 마약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폭격해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9월 이후 18번째로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 측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근절을 명분으로 공해상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와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격된 선박 상당수가 민간 어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 오후 6시 옥스포드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팩트시트라는 문서로 발표하기로 했지만 그 시점이 늦어지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면서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였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 대통령실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국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유관 부서 간 검토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부서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기술을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즉석으로 요구해 새 안보 이슈에 포함된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두 정상 간 논의됐으며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만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해 이를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에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 맞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내 입장 정리 시점이 불투명해 팩트시트 발표까진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손엔 서류가 담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같은 건물 311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7번째 재판도 열렸습니다. 김 씨는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형사법정에 선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재판 일정이 겹쳤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휴식 시간에도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사전에 동선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엔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총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수처 박상현 부부장 검사가, 김 씨 공판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박 전 처장, 박 부부장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중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적절치 않았다.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수색했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건진 법사가 제출한 그래프 목걸이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과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가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문자가 공개되자 김건희 씨는 돌연 구토 증세를 호소하더니 재판을 중단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기현 씨를 신문하면서 2012년 12월 김건희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50대 남성 이모 씨. 한때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자신은 진심으로 김 씨가 걱정돼 할 말 못할 말을 다 한다며 도이치 2차 주포인 김기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을 인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된 겁니다. 이 씨는 특검 수사를 피해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신분인데 특검 측이 김건희 씨와 이 씨가 나눈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는 손으로 머리를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 씨와의 대화 내역이 공개된 뒤 김 씨는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과 관련해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대가로 교단목 비례대표 등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한학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모기지 강제보험, 즉 랜더 프라이스드 인슈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주택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집이 담보자산이기 때문에 불의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험이 만기되었는데 갱신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보험에 공백이 생기면 모기지 회사는 법적으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고객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제보험은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 보장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건물 자체는 보상하지만 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개인 소유물, 그리고 가족이 다쳤을 때의 책임보험 같은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용은 비싼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제보험의 비용은 어떻게 청구될까요? 모기지 회사는 보험료를 따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원금, 이자, 세금, 보험을 묶어서 낸다고 하죠. 거기에 이 강제보험료가 더해져서 매달 내는 금액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모기지 금액 때문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모기지 빌은 보험료를 모기지 회사에서 내게 될 때 보험사에서 모기지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모기지 회사에서는 이 청구서를 받게 되면 손님을 대신해서 일시불로 보험료를 내던가 아니면 매월 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기지 회사에서 강제보험을 들고 추가 비용을 매달 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빌,
직납고지서 또는 고객 청구서라고 합니다. 강제보험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객 청구서가 오지 않고 모기지 페이먼트 안에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모기지사가 강제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보험료는 높고 보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주택보험을 가입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비싼 강제보험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보장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기지 청구서가 갑자기 올라갔다면 혹시 강제보험이 들어간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